안녕하세요. 영토학장입니다. 오늘은 금리를 통해 보는 부동산 투자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영토학장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으시면서 금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고 금리 공부는 전혀 안 하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입니다. 금리. 그러면 금리가 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제가 왜를 두 번이나 강조했는데 그만큼 금리가 중요해서 그래요. 왜 중요한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최고 연 2.3% 정기예금 특판 2019년 4월 8일 머니에스 기사예요. 우리은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우리은행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우리 특판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특판 정기예금은 12개월과 6개월 만기 상품으로 구성됐다.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2.3%이며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2.1%다. 우대금리는 만기까지 유지 조건이며 각 연 1.0%포인트, 연 0.8%포인트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최고 연 2.3%의 정기예금 특판을 얼마 전에 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2.3%가 특판이면 일반적인 그런 정기예금리는 요거보다 낮다는 얘기죠. 예,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요새 정기예금리가 한 2% 정도 이하에서 2% 정도 내외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은행 적금 직고리 금리 연 2%대 상품 2개뿐. 2019년 4월 10일 한국경제기사예요. 연 2% 적금 찾기 어려워.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신한, 우리, KB하나, 농협 등 5대 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의 12개월 만기 적금 상품 가운데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것은 K뱅크의 연 2.8%짜리 코드 K 자유적금으로 조사됐다. 5대 은행 적금 상품 중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국민은행의 KB이코노미 스마트 적금 연 2.15%보다 0.65%포인트 높다. 기본금리가 연 1.40%로 가장 낮은 우리은행 위비 슈퍼 주거래 정기적금 2와는 1.4%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K뱅크만 거의 2.8% 정기 적금 금리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카카오뱅크가 2.5, 그죠? K뱅크가 2.25, 그다음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은행들이 국민은행 2.15, 우리은행 2.0, 농협은행 1.8, 신한은행 1.7, 우리은행 1.4. 그래서 2% 이내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정기 적금금리도. 예금금리도 2% 내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적금금리도 2% 내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자, 2%를 정기 적금과 정기 예금 금리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이거보다 낮은 것도 많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금금리와 예금금리를 봤으니까 이번엔 대출금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출금리. 자,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 4.9% 턱 밑에서 일단 멈춤. 2019년 4월 16일 연합뉴스 기사예요. 자,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잔액 기준 연 4.9% 턱 밑에서 일단 멈췄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우리,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전달과 같은 수준으로 잡았다. 신한은행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연 3.32에서 4.67%다. 국민은행은 3.39에서 4.89%로 전달과 같았다. 우리은행은 3.42에서 4.42%, 농협은행은 2.72에서 4.34%로 그대로였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가 최저 3%대에서 최고 4% 후반대까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럼 신용등급이 좋으면 3%대일 거고, 신용등급이 안 좋으면 4% 후반대이겠죠. 그래서, 자,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를 저는 4%라고 생각해보고, 조금 있다가 제가, 자, 부동산과 금리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부동산과 연관관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자 10년 동안 과거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 그래프예요. 물가 상승률 그래프.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렇게 오르다가 2011년도에 거의 4.5% 이상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자 줄어들어서 그죠? 0.5%까지 떨어졌다가 2016년에 다시 2% 이상까지 갔다가 다시 2017년도에 떨어졌다가 다시 2018년도에 2%까지 갔다가 최근에 0.5%대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10년 평균을 내보니까 10년 동안 평균 물가 상승률이 자, 연 1.9% 정도가 나옵니다. 1.9%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3개를 알려드렸죠? 현재 상황에서. 자, 정기 적금, 정기 예금리가 2%. 그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그 다음에 평균 물가 상승률이 1.9%.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금리가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여러분들 은행은 어떤 회사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죠? 그렇죠. 예금자한테 예금을 받아서 대출자한테 대출을 해줘서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죠? 그럼 은행은 뭘로 수익을 내죠? 그렇죠. 예금자의 예금이자는 적게 주고 대출자에게 받는 이자는 많이 받아서 수익을 내는 회사예요. 그래서 예대 마진 차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은행은. 그죠? 자, 이렇게 은행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놓고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현재 정기 예적금 금리가 자, 2%입니다. 2%. 그죠? 2% 해보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라고 해볼까요? 4%.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평균 물가 상승률이 1.9% 나왔죠? 그래서 1.9%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구조를 한번 부동산 금리와 부동산 투자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철수가 있습니다. 철수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6,300만 원을 모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6,3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자, 은행에 자, 예금을 이렇게 합니다. 이 돈을 예금을 해요. 자, 은행은 그러면 자, 6,300만 원을 이렇게 받죠? 그죠? 6,300만 원 받았으니까 은행은 철수한테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 이자를 몇 프로를 준다? 자, 2%를 줍니다. 그죠? 그래서 철수는 6,3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해 놓고 2%의 이자를 받아요. 그래서 1년 동안 126만 원을 받습니다. 은행에서. 자, 그리고 자, 이제 은행은 철수에게 받은 6,300만 원을 그냥 은행에 가만히 놔두면 손해를 보겠죠? 왜냐? 철수한테 자, 2%씩 이자를 계속 줘야 되는데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6,300만 원을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이거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취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느 날 자, 영희가 찾아옵니다. 영희가 찾아와요. 그래서 영희가 나 집을 살 건데 주택담보대출 좀 해달라라고 해서 이 은행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은행은 자, 철수에게 받은 6,300만 원이 있어서 이 6,300만 원을 영희에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영희한테 얼마의 이자를 받는다? 4%의 대출 이자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영희한테 4%의 대출 이자를 받으니까 자, 은행은 얼만큼의 수익이 생기냐면 자, 6,300만 원을 철수한테 받아가지고 자, 영희한테 빌려줍니다. 그래서 철수한테는
2%의 이자를 주고, 예금 이자를 주고, 영희한테는 4%의 이자를 받아요. 그럼 은행은 몇 프로의 이자가 수익이 나는 거죠? 2%의 이자 수익이 나는 거죠. 6,300만 원을 빌려줘서. 그죠? 그러면 1년 동안 얼마를 번다? 6,300만 원을 가지고 126만 원을 법니다. 철수와 똑같이 126만 원을 벌어요. 2%의 이자 수익을 받습니다. 그죠? 사실 은행은 이 2%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은행에 원래 있던 돈이 아니죠. 철수에게서 받은 돈이고 남의 돈 가지고 활용해서 이자를 이만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6,300만 원을 받았을 때 6,300만 원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급준비율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수익을 취하고 있어요. 철수랑 지금 이자가 126만 원, 126만 원 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더 깊게 들어가야 돼서 일단은 그런 개념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은행도 철수와 마찬가지로 2%의 이자를 받아서 126만 원을 받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영희가 은행에서 6,3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 6,300원 받아가지고 뭘 사냐? 이 집을 삽니다. 집을 사요. 이 집이 지금 매매가가 9,500만 원이에요. 9,500만 원의 집을 사고 그리고 이 집을 수리를 하고 세금을 내고 하니까 들어가는 돈이 총 1억 400 정도 들어갑니다. 1억 400 정도 들어가요. 총 들어간 돈이. 그리고 월세를 이 집을 이렇게 집을 사서 이 영희는 월세를 놓을 거예요. 월세를 얼마에 놓을 거냐? 1,045만 원의 월세를 놓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영희는 그러면 이 집을 사서 얼만큼의 자기 투자금 대비 얼만큼의 수익을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집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총 비용이 1억 400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영희는 은행에서 6,300만 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6,300만 원은 은행 돈이죠? 영희 돈이 아니라. 그리고 보증금 1,045만 원의 월세를 놨으니까 세입자한테 1,000만 원을 또 보증금 받죠? 그죠? 영희 돈이 아니라 세입자의 돈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총 얼마요? 7,300만 원의 돈을 받아요. 은행에서 받고 세입자한테 받고. 그럼 영희는 집값이 1억 400만 원이니까 7,300만 원을 은행에서 받고 세입자한테 받고 하니까 순수하게 영희가 들어간 돈은 얼마다? 1억 400에서 7,300만 원을 빼면 3,100만 원이에요. 이게 바로 3,100만 원이 영희가 이 집에 투자한 돈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100만 원을 이 집에 투자를 해가지고 영희는 얼마의 월세를 받아요? 월세가 45만 원이니까 45 곱하기 12 하면 54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영희는 월세를 1년 동안 540만 원 받아서 영희가 이제 아까 은행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6,300만 원을 빌렸으니까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야 되겠죠?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 이자가 얼마다? 6,300만 원 곱하기 4%의 대출 이자를 받았으니까 4% 하면 252만 원을 영희는 은행에 이자로 내야 돼요. 그러면 영희는 이 집의 세입자한테 540만 원을 받아서 252만 원을 은행 이자로 내면 되죠. 그죠? 그럼 영희는 순수하게 얼마의 그런 월세 수익이 생기냐? 540만 원 받아서 대출이자 은행에 252만 원을 내니까 영희는 288만 원의 1년간 월세가 생겨요. 이자를 내고도. 그죠? 그럼 영희가 지금 이 집을 사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요? 3,100만 원이죠. 그럼 288만 원의 월세를 받는데 1년 동안 본인이 들어간 돈 3,100만 원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보니까 영희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얼마다? 9.29%예요. 9.29%. 그러면 은행에 6,300만 원을 예금한 철수는 수익률이 2%죠. 그리고 영희에게 6,300만 원을 빌려준 은행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2%예요. 근데 영희는 6,300만 원 빌려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냈어요? 3,100만 원의 자기 돈을 들여서 9.29%의 수익률을 냈어요.
그죠?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건 누구다? 바로 0이다, 0이. 0이, 0이. 그죠? 그러면 철수는 이 6,300만 원 가지고 은행 예금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 집을 사는 게 맞아요? 이 집을 사는 게 맞죠. 그죠? 철수는 근데 자, 부동산 재테크라는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은행에 자, 6,300만 원 돈이 생겨서 그냥 예금을 한 거예요. 영희가 훨씬 더 똑똑한 거죠. 금리의 개념을 이해해서 은행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 투자금을 줄여서 그죠? 은행에 예금한 그 수익률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9.29%. 2%밖에 수익을 낼 수가 없는데 거의 몇 프로를 더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영희는 이 집을 사서 7.29%의 수익을 더 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7.29%. 자, 그러면 자, 지금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라고 했죠? 10년 동안 그 평균을 내니까 1년간 물가 상승률이 1.9%가 나오죠. 1.9%. 그러면 철수는 6,300만 원을 그 은행에 넣어서 2%의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2% 이자를 받더라도 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지금 1.9%가 올라가니까 거의 2%죠. 올라가니까 이게 2%의 이자를 받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6,300만 원의 교환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2%의 이자를 받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물가 상승률 또이또이에요. 또이또이. 쉽게 얘기해서. 물가 상승률 같다. 그냥 6,300만 원은 그냥 고스란히 은행에 넣어두고 나중에 그냥 6,300만 원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은행도 지금 2%의 그 수익을 내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은 자, 철수하고 좀 달라요. 그죠? 지급 준비한 제도를 통해서 이 6,3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자,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셋 중에서 은행이 제일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급 준비 제도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구조에서 자, 지급 준비 제도가 없다고 치면 이 구조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건 누구다? 0이다, 0이. 아시겠죠? 은행이 만약 영희가 3,100만 원 은행에 예금하면 2% 수익밖에 안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물가 상승률 하면 또이또이에요. 또이또이. 근데 영희는 지금 이 집에 투자하면서 9.29%의 수익을 내면서 자, 물가 상승률 1.9%에 플러스 은행 예금금리 2% 하면 몇 프로예요? 자, 3.9%죠. 자, 예금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은 자, 임대 수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영희는 이 집을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잘 산 거죠? 다 투자를 잘한 겁니다. 이 영희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자, 이 집이 지금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투자해서 놓은 집이에요.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금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자, 부동산 투자에서 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금리 차이를 보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물가 상승률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훨씬 더 큰 임대 수익률을 본다면 당연히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바로 모든 기준이 뭐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그런 기준이 뭐다?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아시겠죠? 그 만약에 이 집값이 올라서 그죠? 1억 400인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1억 4천까지 뭐 오른다. 예를 들면 뭐 1억 4, 5천까지 오른다. 이거 치면 자, 월세 9.29% 수익을 먹고 또 시세 차익까지 먹는 거죠, 이거. 그죠? 얼마나 좋은 투자예요. 네.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안전한 투자가 바로 이런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갭 투자를 할 때는 이 월세 수익을 못 보죠. 월세 수익을 못 봅니다. 이 시세 차익 수익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신 갭 투자를 할 때는 이 금액보다 좀 적게 들어가겠죠. 전세 비율이 높으니까. 만약에 전세 비율이 이거랑 비슷한데 그죠? 내가 그 갭 투자를 할 때 3,100만 원, 100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월세 수익 만약에 월세를 놓으면 임대 수익이 9.29% 나와요. 그러면 갭 투자를 하면 안 되죠.
대출 받아서 똑같은 돈 들어가면 대출 받아서 월세로 놓는 게 낫죠. 월세로 수익 먹고 있다가, 그죠? 시세 차익 나면 시세 차익도 먹을 수 있는데, 굳이. 그죠? 그죠? 근데, 자, 갭 투자할 때 이 금액보다,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작은 금액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또 말이 달라지죠. 그때는 또 비교해가지고 갭 투자가 나은 건지, 아니면 그 월세를 놓는 임대 수익을 보는 투자가 나은 건지를 또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될 수 있으면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그죠? 적은 돈 가지고 투자하려니까 자꾸 전세를 놓는 그런 갭 투자를 하게 되는데, 전세비율이 높으니까. 근데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3,100만 투자해서 이 월세 수익을 보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금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걸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하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제로 투자해 놓은 아파트예요. 최근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금리 공부 투자하기 전에,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금리 공부 꼭 하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숙지하셔가지고 좋은 부동산 투자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보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토학장TV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